찐여우님,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누가 지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지방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도 그런가요? 경기도 쪽 보는 게 나을까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그 경기도 쪽보다는 서울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찐여우님께서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사람마다 달라. 이 부동산이라는 게 아파트라는 게 되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다주택인지 무주택이신지 이거를 사둘라 그러시는 건지 그냥 실거주를 하시는 건지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예. 똑같은 집을 사서 똑같이 3억에 올라도 다주택이라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안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개개인들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오픈해 주시면 더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이제 일단은 그냥 시장을 놓고 보면은 서울이 좀 좋겠죠. 경기도보다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랑 교집합이 되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교집합을 좋아합니다. 서울이면서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교집합인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내가 돈이 한 20억 좀 있어 한번 찍어봐봐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강남에 대치동에 좋은 입지에 들어가서 뭐 신통기가 된다든지 이런 교집합 이런 걸 저는 좋아합니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야지 투자라는 게 남들보다 조금 좋으니까 이게 좀 우월감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하고 똑같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수익률만 따라가도 저는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깔아야지. 뭐를? 엄청 질문이 갑자기 많이 올라왔다. 와. 지방마다 또 오르는 순서가 다를 것 같아. 예, 다를 것 같은데 요거 다다음 주에 와서 그거 빨간 그 망고맵 있잖아요. 빨간 종이주가, 파란 종이주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씩 쫙 지역별로 한번 다음 순서는 어딘지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제가 찍어주지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한번 데이터를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물건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자꾸 서울 물건을 사고 싶은 서울병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극복하면 안 되고요. 서울병 이건 이겨내는 법 없나요? 극복하면 안 되고요. 그냥 시대의 흐름은 따라가야죠. 다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는데 나 혼자 외롭게 이 얘기를 지키고 있다 보면은 점점 외로워진다. 물론 이제 그런 거죠. 이런 느낌은 있어요. 거기가 사시기 좋고 이렇게 커뮤니티라는 게 있거든. 나의 인맥이라든가 특히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역을 그 지역에 있어야지 그동안 쌓아왔던 커뮤니티 이게 다 깨지니까 옮기기 싫어하시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사시면서 서울 쪽에다 하나 사놓는 건 어때요? 그런 것도 있죠. 자산 형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후랭이 TV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남들보다 부유해지고 싶고 최소한 노후에 돈 걱정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젊을 때부터. 그게 아주 장기 프로젝트고 많은 돈이 필요하고 월급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려고 이거 채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채널로 후랭이시면 돈을 버는 거지만 이 채널을 보고 여러분 오늘 구독자님은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돈만 밝히고 막 이렇게 천민자본주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의 의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멋있게 포장하시는. 그렇죠. 예, 일단 포장을 멋있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 재테크적인 부분, 노후 준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벌어질 거거든. 지금도 이미 벌어지고 있고 IMF 직후에 IMF 전후이잖아요. 그때 노원구의 아파트랑 대치동의 아파트랑 1억 차이 났어요.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까? 네, 지금은 2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어디에 집을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5년 전이라는 얘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과 서울이 그렇죠. 아닌 외딴 지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위계론이라는 걸 말씀해요. 위계론 쉽게 하면 아래 위가 있다. 위 아래 좀 더 하면 그 노래 어떻게 하세요? 위 아래. 나도 알아 노래. 왜 그래? 그걸 아시는구나. 뭐 쇼미더머니 이런 것도 봐요. 딸내미나 그런 거죠. 어쨌든 위 아래. 그건 이제 쉽게 망고 쓰면 A, B, C가 있다 그러잖아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A 등급 안에서 또 A, B, C, B 등급 안에서 A, B, C, C 등급.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 논을 이렇게 27개로 나누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세종대왕이 하신 거와 똑같은 거죠. 세금 거둘 때? 그렇지. 뭐라 그러냐, 그거를. 어쨌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있잖아. 시험 맨날 나오는 거. 네. 상상상, 상중,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 사이가 점점점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양극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극화를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예요. 대부분의 양극화는 안 좋은 거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런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양극화가 될 거니까 나는 시장에 적응해서 더 좋은 걸 사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는 적고 전자는 많죠. 그래서 전자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해결하시고 싶으면 정치를 하시면 되는데. 복덕방. 그치. 복덕방. 땡땡네 복덕방? 복덕방 2개 있잖아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그쵸. 모두 이씨가 시작하는데, 이상땡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 완전 다른데, 어쨌든. 빈부격차가, 그런 것 같아. 그게 세상이 발전할수록 좀 더 고도화되고 하면, 이게 뭐냐면, 분업이 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가장 효율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분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의 크기는 분업의 크기라 그랬고, 우리 아버지 때보다 내가 열심히 일은 안 하지만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사는 이유는 세상이 좀 더 고도화되어 있고 분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되게,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적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효율의 차이가 엄청 커지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랑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랑 계산하는 능력이 완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도구는 얼마든지 있어. 네가 잘 사용만 하면 돼. 이게 점점 발달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툴이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랑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효율 차이는 되게 커질 거라는 이야기지. 세상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효율의 차이가 커지고, 그 차이가 곧 자본주의에서는 부의 차이로 나타날 건데, 이건 앞으로도 자연스러운 거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똑같이 일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건데, 그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계속 차별화가 될 거고 계속 양극화가 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면 돼요.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생각. 세상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면 돼요. 내 생각을 바꾸면 되고 내 행동을 바꾸면 되죠. 세상에 맞서서 이렇게 돌 던지지 말고. 네, 그런 생각 가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20대 초반에. 그렇죠. 저도 옛날에 세상을 내가 바꾸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옛날에도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후랭이님 이렇게 5년 넘게 이렇게 재테크를 막 했지만, 그 후랭이님은 되게 파급력이 크겠지. 후랭이님 이야기 듣고 내용을 듣고 많이 또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진 사람도 많을 거고 물린 사람도 많겠지만 많아졌을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후랭이님이 이렇게 아무나 자꾸 물어보면은 누군데? 이런단 말이야. 제 친구들도 몰라요. 혼자 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 자신을 바꾸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미약하다. 미미하다. 근데 출발은 미미하나 네 나중도 미미할 것이다. 똑똑한 한 채는 준비가 되었고요. 네. 3억에서 5억 여유 자금이 있다면 서울 안에서 네. 재건축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재건축 어디를 추천하고요? 찍어달라는 겁니까? 그거로 방금 계속 말씀드렸잖아. 그 3억에서 5억이면 사실 3억에서 5억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후보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기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러니까. 많이 좀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후보가 많을 직장이 어디고, 맞벌이 얼마고,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꼭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재건축은 오래 걸리니까, 네. 그 급지가, 서울은 이제 A, B, C급지로 나눈다면 A급지에 3억이나 5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는지, 34평을 좀 그러면 24평 이 정도로 해서 찾아보시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의 수익은 그렇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굳이 아니더라도. 재건축도 있지만 사실 서울은 우리 세훈이 형이 드라이브를 열심히 걸고 있는 오세이돈님. 네, 오세이돈. 네. 신통기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 재개발 쪽은 또 어떻게 보세요? 신통기 쪽으로 접근하는 건? 재개발은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재개발은 빌라를 사서 기다리는 거니까, 네. 이게 진행이 안 되다가 서울 또 시장님께서 또 큰 꿈을 안으시고, 우리 또 원 땡땡님하고 이제 잠룡이시잖아요. 네, 경쟁해야죠. 경쟁하다가 또 그만두면 또 이게 정책의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잖아. 신통기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치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스펙. 4년 내에 뭔가 스펙을 쌓으려고 뭔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야. 근데 이분의 스타일은 고급진 스타일 이런 걸 좋아해. 강남, 한강, 여의도 이런 걸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신통기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 괜찮아. 근데 빌라는 근데 이제 실거주도 안 되고 전세 가격도 싸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 좀 해보시고, 차라리 이제 그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도 괜찮다. 신통기가 이제 재개발만 있는 게 아니고 재건축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혹시 이제 시장님이 그만두시거나 예상하지 못하게 시장이 약보합으로 간다든가 이런 느낌일 때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세를 놓고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빌라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으니까 그 오세훈 현 시장님의 습성, 성향을 파악하려면 좀 좋은 곳에 좀 딱 내가 했다 그럴 때 와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이제 느낌이 너무 좋은 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이런 느낌이 아닌 곳, 이런 곳 찾아보시면 좋겠다. 분당 판교는 진입이 어려워서 경기도 광주 분양권 구매했는데 옮기가 경기도 광주까지 갈까요? 나중엔 가겠죠. 근데 이제 분당 판교에 근무하시거나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광교를 잡으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광주 뭐 광주까지 가겠죠. 지금 이제 분양가가 얼마고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비교해 보셔가지고 더 좋은 데가 근데 많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네요. 그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요? 네.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내가 너무 솔직한가? 아니 그걸 참고 계신 것 같아서. 예. 빨리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 판단은 네 책임입니다. 청약시장 경쟁률이 굉장히 좀 뜨거운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사로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청약시장하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약을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있죠. 수분양자가 되시려고, 그죠? 그리고 분양을 하는 자가 있죠. 분양을 하는 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 경쟁이 되게 심할 때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고요. 경쟁이 안 심할 때는 분양 받는 자죠. 그렇죠? 이제 근데 분양을 하는 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분양을 받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분위기가 되게 막 상승 분위기예요. 계속 시장이 오르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내가 7억에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 빼고 제외하고 7억에 받았는데 이게 10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시장이야. 그쵸? 옛날에 그랬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분양 받는 사람은 이 7억에 받지만 10억을 보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그쵸? 근데 분양을 하는 자는 10억이 될 걸 알지만 지금 팔리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겨울 2022년 12월부터 올 2021, 23년 1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을 때, 쉽게 얘기하면 둔촌주공 분양할 때, 당시에 분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팔리는 가격으로, 어떻게든 팔리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싸게 분양이 된 게 맞지. 그래서 그때 분양한 것들은 분양가가 쌌던 게 맞고, 많이 쌌던 게 맞고, 지나고 나니까 둔촌주공이 제일 쌌다. 용인 플랫폼 시티도 얼마죠? 그렇죠. 어떻게 서울보다 더 비싸. 내가 봤거든, 거기 그 땅을 밸류맵 들어가 보면 2016년에 한 땅을 산 거거든요. 그때 산 가격을 보면은 기가 찹니다. 정말 싸게 샀어. 근데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해. 왜 그런지 알아요? 5구는 싸게 팔아서 수지를 맞추고 이제 본전됐어. 5구는 싸게 분양해서 수지를 계약을 시킨 다음에 이제 평균을 이렇게 본전을 찾았어. 그리고 84는 배짱으로 천천히 분양하는 거죠. 왜? 한숲시티도 그렇게 했었거든. 밸류맵에 보면 다 나와. 이제 거짓말 못해. 수법들이 다 그래. 머리가 정말 좋은 겁니다. 5구를 싸게 분양해갖고 수지를 다 맞추고 일단 84는 배짱으로 땅을 워낙에 싸게 샀으니까. 이야기했죠. 12월, 1월 분양한 것들은 많이 싸게 분양한 게 맞고, 지금 분양하는 것들도 약간 쫄렸잖아. 그러니까 조금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긴가민가한 거야. 이게 지금 비싼 건지 싼 건지 약간 아리까리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2년 뒤를 보면은 지금 가격도 싼 거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로 하는 것들은 여전히 지금도 가격이 메릿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뒤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지역하고 아닌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아닌 지역하고 좋은 지역하고 봤잖아요. 지금은 고민이 많은 거지. 주변 시세랑 비교했는데 주변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주변 시세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안전마진이 큰 거잖아요.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우리가 8억에 분양했어. 그럼 2억의 안전마진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2억이 떨어져도 나는 그냥 본전을 내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안전마진이 거의 없어. 그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시장이 2년 뒤에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뭘로 보고 한다고요? 금리가 영향이 끝나고 수급으로 갈 거니까. 공급이 없어가지고 찌들어가는 그런 장이다.
그러면 안전마진이 좀 작아도 뭐 해두면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좋은 질문인 게 뭐냐면 다주택자가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청약. 줍줍 밖에 없어. 취득세 싸잖아. 똑같은 데이터를 보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찌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도 그렇고요. 네, 보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 엄청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누구는 제가 믿음이 안 가요? 아니 어떤 분은 PIR 하고 뭐 주택가격 부담 지수랑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PIR 뭐 한 12 정도? 12가 최저점이었고 평균이 16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25니까 뭐 네가 아파트 전체 소득의 40%를 갚는다고 치면은 거기다가 다시 10분의 4를 곱하면은 네가 75세까지 빚을 갚다가 죽을 거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비싸다. 최소한 16 정도 왔을 때 사도 된다. 뭐 그러니까. 12 정도면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50%더 급락할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하지만 좋은 지역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부동산 툴 같은 걸 잘 이용해서 돈 내고 써서 사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 회사의 뷰 아닌가. 뭐.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한 영상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저는 적어도.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루블님 감사합니다. 루블님 또 오셨어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루블님. 네, 루블님 항상 오시면 쏴주시는. 루블님은 말씀이 없으셔. 그냥 예. 알았어. 루블님 언제 밥 한번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만 원만 쏘세요, 더.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안 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루블님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면 루블님이 5만 원 쏘신 거 아닙니까? 저의 영광이죠.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게 이제 딜이 된 겁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후레이님이 5만 원 받고 밥은 내가 더 먹고 이게 좋은데. 천재. 루블님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